안녕하세요. 오금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다시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이 90%를 위한 착한 기술 이야기, 적정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 적정 기술 이어서 마저 남은 부분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이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할 때 적정 기술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이것을 통해서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다뤘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역시 교과서 페이지 수를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줄 건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기술의 기본 단원에 대해서 배운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순서대로 배울 건데, 이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좋은 영향도 있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무슨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영향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교과서는 130페이지 봐주시고요. 우선 오늘 시간에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나머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 때 이 적정 기술을 설명하고 아마 수업을 마쳤을 겁니다.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집들도 사진을 차례차례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적정 기술의 뜻에 대해 선생님이 써온 것인데요.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의 조건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 자체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줬던 게 아까 아프리카의 집들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이 아프리카의 조명 문제 해결에 대해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아프리카의 조명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끌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아주 많은 비용과 아프리카에 있는 기술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어떠한 접근으로 이제 조명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프리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에 물을 집어넣고 세제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천장에 꽂아놓으면은 빛이 반사가 많이 돼서 어느 정도의 조명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도구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해당 지역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이제 그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적정 기술의 조건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수업 마쳤는데요.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비용이어야 되고 간단한 사용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재료를 활용해서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술, 해당 지역 자체의 발전을 공헌하는 기술이어야지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배웠고요. 이제 오늘 시간에 적정 기술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아프리카 대륙의 사례를 들어서 적정 기술의 사례들을 몇 가지 언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사진만 보여주고 이제 수업을 마쳤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적정 기술의 사례로 이 큐드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했을 때 궁금한 사람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찾아본 사람 있을까요? 이거 역할이 뭔지 아세요? 바로 뭐냐면요, 물통입니다. 물통. 원래는 우리가 물통을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갖고 다녔냐면은, 선생님이 영상을 좀 하나 보고 얘기를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도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트 위드 유 삼성. 자, 지금 영상 보셨죠? 다시 못 본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도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트 위드 유 삼성. 자, 지금 삼성증권에서 한 광고를 선생님이 갖고 와봤는데요. 이 큐드럼이라는 것은 바로 물통입니다. 근데 이 영상 첫 부분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원래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을 나를 때 이렇게 머리에 물통을 이렇게 지어서 올려서 물을 나르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 한 30km가 떨어진 우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을 그렇게 머리에 이고 오면은 굉장히 머리도 아플 거고 팔도 아플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해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은 30km를 다시 가서 물을 다시 길러서 와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기술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이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우리 해당 지역 자체 내에서, 아프리카라는 지역 자체 내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큐드럼이라고 하는 물통입니다. 이 큐드럼은 여러분 영상 보면 알겠지만은 바퀴식으로 굴러갈 수 있게 만든 물통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공간을 뚫어서 우리가 줄을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고, 모양도 통 모양으로 해가지고 물을 집어 넣으면 굴릴 수 있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로 물통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적정 기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싸게 해결했고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재료들로 지금 문제를 해결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적정 기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라이프 스트로라고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생명 빨대라 뜻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정수기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정수기, 학교에서 써본 사람들 알긴 하겠지만은 정수기라는 것은 전기가 있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전자 전기기인데 아프리카는 저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쉽게 깨끗한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제 기술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었냐? 이 라이프스트라고 하는 빨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빨대 안에 그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다 넣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소형 정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물을 마셔도 이 스트로, 이 빨대를 통과하면은 계속해서 더러운 물질을 걸러내서 최종적으로 입에는 깨끗한 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 정수기를 어마어마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이 빨대만 나눠주면 되는 아주 그런 쉬운 방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정 기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전기와 관련된 발명품인데요. 이건 뭐냐면 소켓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간 공을 차면은 3시간 동안 밝게 빛나는 축구공을 이제 기술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건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냐면은 어떤 물질 중에서는 충격을 받으면은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을 축구공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아이들이 낮에 이 축구공을 갖고 열심히 차고 다니겠죠. 그러면은 안에 있는 물질이 충격을 받으면서 전기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밤에 어떻게만 하면 되겠어요? 밤에 집을 갖고 가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빛으로 이용만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발전소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축구를 해서 그로 인해 얻어지는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발명품을 이 적정 기술자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밤에는 쓸 수가 없긴 하겠지만은 낮 같은 때는 유용하게 쓸 겁니다. 이제 가끔씩 낮에도 아주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사용되는 발명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페트병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세제를 떨어뜨리면 빛이 계속해서 꺾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전체를 골고루 비출 수 있는 이러한 발명품도 적정 기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이제 마인카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마인이라는 뜻이 뭐 내 것에, 이런 뜻도 있긴 하지만은 또 영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은 바로 지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뢰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지뢰라는 것은 폭탄인데요. 밟으면 터지는 폭탄입니다. 밟으면. 그래서 예전에 한국 그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군이 많이 심어놓고 갔어요. 이 지뢰를. 그래서 그냥 재수 없다라면은 길을 가다가 땅속에 파묻혀진 이 지뢰를 밟아서 밟으면 터지는 폭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발이 처참하게 잘리는 이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역시 아프리카도 전쟁이 계속해서 나고 있기 때문에 지뢰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지뢰를 밟는 무고한 아프리카 시민들이 죽는 이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정 기술자들이 어떤 것을 만들었냐? 지뢰 탐지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금속 탐지기라고 해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윙윙 하면서 등에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금속 탐지기인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것을 아프리카 사람들 전체한테 보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아프리카에서 많이 자라나는 대나무 같은 식물이 있는데요. 그 식물들을 잘라다가 기둥을 지금 다 어떻게 했냐? 다 묶은 겁니다. 묶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지뢰가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계속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굴리진 않고 던지면은 얘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겠죠. 그러다가 지뢰를 밟으면 꽝 하고 이게 터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지뢰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적정기술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해당 지역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런 게 아니면은 그냥 지뢰 밟고 죽는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지 어느 정도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프리카에서 많이 자라난 식물을 이용해서 아주 값싼 비용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적정 기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플레이 펌프 워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열심히 뺑뺑이 같은 걸 열심히 돌리고 있죠. 사실 놀이기구처럼 보이지만은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가 돌아가는 축 가운데에 뭐가 꽂혀 있냐면요. 모터가, 발전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신나게 와 재밌다면서 돌리는데 사실은 지금 아동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 지금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발전기는 뭐 물의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의 힘, 아니 원자력의 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얻는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인간이 직접 돌려서 전기를 얻어낼 수 있다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거 방법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막 원자로를 설계하고 화력발전소를 만들고 댐을 막아서 수력발전소를 만들고 이런 과정 거치지 않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놀이기구만 설치하고 열심히 돌려 이것만 하면은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적정 기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안경인데요. 이거 역시 영상을 좀 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특별한 모양의 안경이 있습니다. 동그란 알에 두꺼운 안경테, 심지어 양쪽 안경다리에는 주사기까지 달려 있는데요. 이 독특한 안경의 정체는 액체 안경. 사용자가 스스로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안경입니다.
사실 우리에겐 안경을 통한 시력 교정이란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직도 시력 교정이 필요한 사람은 13억 명에 이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선 인구 800만 명당 검안사 1명. 이들에게 자신의 눈에 꼭 맞는 안경을 맞추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조슈아 실버 교수는 특별한 안경을 생각해냈는데요. 액체 안경 어드스펙스. 이 안경은 양쪽에 달린 톱니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도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에 들어있는 실리콘 오일이 렌즈 사이로 들어가서 굴절률에 변화를 주는 거죠. 도수를 맞춘 후에 주사기를 떼어버리기만 하면 나만의 안경 완성. 이렇게 지금까지 전 세계 15개국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선명한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만큼이나 불편한 것, 바로 잘 들리지 않는 것일 텐데요. 세계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3억 6천만 명,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보청기 착용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달러 남짓으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보청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하는 배터리가 바로 1달러였기 때문이죠. 하워드 와인스타인은 봉사를 위해 찾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10살 때 병으로 죽은 자신의 딸과 이름이 똑같은 청각장애인 소녀를 만났습니다. 빈곤한 사정으로 배터리 구매마저 여의치 않은 모습을 보고 그는 특별한 보청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태양광으로 충전이 가능한 보청기 솔라이어를 개발해낸 겁니다. 몇 알 시간 정도 햇빛에 내놓으면 충전 완료. 가격도 일반 보청기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폐기되는 배터리의 양도 줄여서 환경에까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솔라이어를 조립하고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을 청각장애인으로 고용하고 또 그 수익금으론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세상을 흐릿하게 보고 희미하게 들어야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이런 작은 변화가 새로운 세상의 시작 아닐까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안경은 아주 특별한 안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경을 쓰는 친구들 잘 알겠지만은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여러분들의 도수에 맞는 렌즈를 장착해서 오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에는 이런 안경점이 많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맞추려면은 굉장히 먼 곳에까지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안경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아프리카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경 지금 어땠나요? 집에서도 쉽게 주사기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액체의 농도를 조절해서 시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봤죠, 그렇죠? 이렇게 해당 지역 자체 내에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게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적정 기술의 사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기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나요? 솔라이어라고 하는 보청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청기는 역시 아프리카의 전기가 부족한 상황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적정 기술이었는데요. 전기가 없으니까 충전을 어떻게 할까? 보청기를 쓰려면 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프리카에 쨍쨍 내려쬐는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든 바로 보청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방법이 간단하고 해당 지역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좋은 적정 기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 90%를 위한 착한 기술 이야기,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대한 수업을 하였는데요. 눈치챈 사람들은 아마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 착한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90%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지금 우리나라 세계 중에서 90%가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주 쉬운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아주 힘들게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아니면, 삼국, 빈민국, 이런 다수를 위한, 기술인 이 적정 기술 선생님이 갖고 와보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TV 또는 노트북, 아니면 무선 청소기 이런 것도 역시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기술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지만은 그러한 기술보다는 90%못 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밥이 없어서 굶주려 가면서 밥을 못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90%에게 어떻게 착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적정 기술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여러분 만나서 수업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영상도 보여주고 더 많은 예시도 들어주고 하는데요. 활동도 하고요. 근데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술이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지 않겠죠. 반드시 꼭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아주 좋아졌지만은 반대로는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또는 대화 단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기술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술 강의가 1시간입니다. 그 1시간 동안 선생님이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